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9%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상승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하락으로 크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부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제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양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200억, 2,7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했지만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은 양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 증시를 보면 니케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상승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특이하게도 이렇게 마지막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이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탈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2,400선까지도 이렇게 지수가 밀렸고요. 2,400선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번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해서 증시가 어디로 향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충분히 이 아래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 증시가 경계를 가지고 있다, 관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완만하게 올라왔던 증시에 대한 흐름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이탈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이 하단으로 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이런 증시에 대한 전체 흐름을 좀 이해를 하면서 움직이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사실 800포인트를 근근히 이제 지켰지만 사실상 이제 단숨에 이 우상향 패턴에서부터 241선까지 상당히 이제 갭이 있었는데 그 갭을 이제 빠르게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서 하방 돌파를 해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이라고 섣불리 잡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굉장히 불확실하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해외 증시가 모두 다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이런 오늘 내일 흐름 때문에 움직이는 투자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기관 투자자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30억, 외국인 투자자가 73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매수를 해주는 수급이었지만 여전히 그런 전체적인 수급 차원에서는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 최근에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꾸준히 이제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포함해서 지금 코스피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이렇게 하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는 2원 정도 떨어져서 1350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이제 그 상단 위로 상방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이제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은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4.8%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다행히 그 가격대를 이제 아래로 눌리면서 조금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9%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76%까지 지금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잠깐 이렇게 N자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 추세를 예상하기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국채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패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냉정하게 이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지금 3.7%를 달성을 하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서서히 떨어지기보다는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초 체력이 있는 국가들은 버티고 있지만 기초 체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서서히 무너지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무너지는 모양새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2007년에 대해서 금융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기까지 그런 이 시장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에 대한 대응과 그런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이 조금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완화시키겠지만 지금은 결코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 리뷰를 하면서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100% 맞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시장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100% 맞게 예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변동성이 큼에 따라서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장기적인 그런 증시에 대한 이때까지 겪어왔던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이슈,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급등, 네, 그런 증시에 대한 하락은 저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올해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말 정도는 돼야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접근을 하고 좀 지켜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움직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증시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비중을 조금 높여서 이번에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하락해서 1.5% 하락했고요. 15,5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반등을 하다가 하락으로 마지막에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하락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15,470원으로 50원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60원이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300만 주 정도로 전날보다 이제 감소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거래량이 얼마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900원을 찍고부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000원 부근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전 저점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이전에도 그런 15,000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18,000원을 찍고 다시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전에는 2만 원 가까이를 찍고 이렇게 15,000원 부근까지 쭉 떨어졌다가 단숨에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드러나고부터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을 때도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세력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투자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는 12만 7천 주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36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 20일부터 해서 쭉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조금 이제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주로 또 연기금 투자자가 11만 4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전날에 7만 4천 주 매도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주가는 계속 떨어졌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지분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수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전체적인 이제 공시에 의해서 드러난 그런 수량으로 여러분들께 비교를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연기금 투자자에 의해서 7%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시상으로는 이제 6.5% 정도이지만 7%까지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나머지 이제 투신, 보험이 조금 어제, 오늘 팔긴 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는 뭐 원래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일 매도하고 있는 세력 그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모간서울이라든지 JP모건, 신한증권에 의해서 계속 매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매도를 어떻게 상환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역꾸역 이제 공매도를 쳐가지고 늘려왔던 그 물량을 어떻게 이제 상환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고요. 오늘도 이제 공매도 잔고를 살펴보시면 오늘 날짜로 해서 994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20만 주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일 공매도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만 주대에서부터 990만 주, 거의 1000만 주까지 600만 주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47만 주 정도 공매도 거래가 생겼고 이 공매도 거래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매도 거래가 어제보다 줄었지만 오늘은 300만 주로 전체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은 상황이고요.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거래가 47만 주라면 사실상 이제 비율 자체가 어제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공매도 비율이 이제 16% 가까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살펴보시면 16%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 들어가서 국매도를 보시면 15.55%로 이제 오늘 국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해서 15%, 17%, 뭐 1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이후부터는 9월 20일부터는 쭉 공매도 거래가 늘어가지고 비율을 높여가지고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 뭐 증시에 대한 전체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전에도 이제 증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 때도 증시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활용이 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가둬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차트를 본다면 어떤 종목들은 이제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번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진통을 느끼고 있는 이 종목이 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대로 이때까지 계속 행보하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전체적인 박스권이 틀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블록딜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블록딜의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만큼 떨어뜨리면서 계속해서 그 지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5% 수준에서 7%까지 늘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꾸준히 지분을 늘리면서 뭐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늘렸던 공매도를 상환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증시에 대한 흐름도 결국에는 명분상으로는 미국에 대한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왜 미국에 대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느냐?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 대한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미국이 하루 이틀 만에 망할 것이 아니죠. 그냥 단기적인 불안감 조성 때문에 그런 미국의 국채 공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이만큼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이 정도는 떨어져야지라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부합하는 그런 지표만 나온다면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사실 금리를 올린다면 FOMC에서 한 번 더 올리는 것을 진작 수행을 했겠지만 지금 와서 이전에 이제 금리 동결을 하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가 오히려 이제 CPI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높지 않았고 이전 달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그 이유는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승은 특이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그런 흐름이 아니다. 금리에 대해서 반영하는 흐름보다는 그런 사우디에 대한 감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지만 빠르게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생긴다면 다시 방향을 잡고 증시가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시기가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등을 하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결국에는 시장 전체가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차장고는 체결과 상환이 거의 비슷했고요.
상원이 3만 주 정도 많았지만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잔고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0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같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전날 이제 75만 주 매도되었고 외국인 추정이 이제 36만 주로 어제 이제 오늘 36만 주 이제 예측 매도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18만 주 정도 마지막에 또 매수가 되면서 매도 수량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매도가 점점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매수량이 높았다가 줄어드는 패턴보다도 이제 매도량이 컸다가 줄어드는 패턴은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12.69%로 우리가 예상했던 12.7%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런 물량을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움직임에 대한 주체가 모관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체가 모관서울과 그런 이제 신한증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흔드는 이제 물량조차도 수량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5,000 부근에서도 같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를 이어왔던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저점 부근에 왔을 때 이미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했을 때에 대한 물량이 지금 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제 매도를 할 것이냐 혹은 적절하게 증시에 대한 반등 분위기와 함께 올라갈 것이냐 뭐 그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후자라고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15,000원을 오느냐 19,000원, 18,000원을 오느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수익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손해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큰 이슈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증시 분위기를 따진다면 지금 이제 올라가기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시 분위기를 제외하고 조금 더 이제 이 종목 입장으로 본다면 10월, 11월, 12월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024년, 2025년에는 조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중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블록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 때문에 조금 이제 비운의 종목, 그다음에 비친화적인 주주 종목이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전 유상증자와 지금까지는 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런 유상증자 추가 소식이 없고요. 사실상 그런 유상증자가 추가로 진행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현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현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소식이 없고요. 이런 이 경기에 대한 침체 상황을 예상을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해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서서 그런 이제 몸값이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맨 윗줄에 들어있는 뉴스케일 파워 4.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사실상 스펙 합병으로 상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자체만으로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현대건설과 홀텍이 이제 영국의 SMR 사업의 최종 후보로 올랐는데 뉴스케일 파워 등과 이제 경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홀텍
이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 뭐 삼성물산, GS 에너지, 그다음에 GE 히타치사, 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뭐 요 정도 이제 컨소시엄이 좀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MR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컨소시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다 호주에 대한 1호기 건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그런 핵심 기자재들을 납품을 위해서 발주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원자로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이 SMR까지 승인이 떨어지면서 뉴스케일 파워는 후속 이 프로젝트까지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조금 이제 그런 지분 가치 입장으로는 좋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스펙 상장으로 조금 이제 그런 가치 희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SMR에 대한 진짜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 관련 업체들이 결국에는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가격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SMR에 대한 그런 제조사 증기 터빈에 대해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는 이제 터빈 공급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유럽의 그런 터빈 공급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두산 스코다 파워로 이렇게 업체를 차린 상황인데요. 이 업체가 이제 체코 기업으로서 체코에 대한 국산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자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체코에 대한 대형 원전 입찰이 앞두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체코도 계속해서 SMR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체코에서도 SMR 제조사로 두산 스코다 파워 증기 터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대해서 파운드리 기업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라는 그래서 첫 번째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첫 번째 정부 차원의 6기 건설 그 중에 이제 3기가 허가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벡텔사와 포메라니아 원전 엔지니어링이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에 웨스팅하우스사와 벡텔사가 PEJ 그죠? 폴란드에 대한 그런 기업과 포메라니아 원전 3.7기가와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사와 벡텔사는 앞서 9월 21일에 원전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을 체결했고 9월 22일에는 폴란드 환경보호청 및 그런 이제 프로젝트 환경 평가를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서 양사는 18개월간 AP1000에 대한 3기 부지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이제 PJ사의 인허가 신청 부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보시면 양사는 원전 건설에 보글 4, 5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참고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동원전은 2026년 착공 및 2036년에 시운전이 예상이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글 4, 5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참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건설에 대한 비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겠지만 보글 3, 4, 5기에 대해서 주요 부품을 납품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주요 주기기를 납품한 기업이 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폴란드 포메라니아 원전에 대해서 주기기를 두산이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런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주기기를 누가 수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만간 이제 두산이 웨스팅하우스와 그런 이제 이 스팀 터빈이라든지 그런 주요 주기기에 대해서 원자로에 대해서 제작 협력을 한다 혹은 제작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과 동시에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원전 협력이 공식화되는 것이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그런 이제 이 지재권 협상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잠재적인 수요, 그죠? 대형 원전에 대해서 큰 시장과 그다음에 SMR에 대한 큰 시장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굉장히 이제 편중화된다. 많은 시장이 이제 쏠린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보다 훨씬 주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뭐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명분이 확실히 주어진다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급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굳이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빠져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외 시장이 저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도 지금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내에 대한 그런 전력 수급 기여보험 계획이 확실히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부족한 전력을 채워야 되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LNG로 이제 단순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이 4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11차 정기본 기본 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올해 말에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 유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의 이제 신한울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대진 원전이라든지 천지 원전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부지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선택이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 신규 원전 건설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이제 독일도 그렇고 탈원전을 수행을 하던 국가들이 결국에는 원전 수명을 연장을 하고 앞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원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자력 에너지를 선택을 하거나 이제는 그런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안정한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에너지원을 선택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 건설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원전을 짓는다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많은 원전을 짓고도 한 번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이런 에너지 정책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탈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탈탄소에 대한 에너지원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은 15,000원대로 다시 한번 쭉 눌러지면서 이 저점을 돌파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이 가격이 다를 게 없거든요. 뭐 여기나 저기나 여기나 저기나 사실 뭐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함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크게 떨어졌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빨리빨리 올라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기분 좋은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장에 휩쓸리기보다는 지금까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방향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방향을 꾸준히 지켜볼 거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좀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면 같이 한번 투자를 해 보시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조금 가볍게 투자를 하셔도 뭐 저는 별 말씀 드릴 게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해왔던 말씀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뚝심을 가지고 좀 그런 상황들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이번 주 내일 마지막 장인데 사실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가볍게 넘기고요. 10월 달도 지금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에너지원은 계속 필요할 거고, 지금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본다면 뭐 지금 뭐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